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듯 합니다. 자, 오늘 하지죠. 자, 낮의 길이가 가장 큰 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볍게 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도 그런 게요. 요즘 제가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보니까, 옷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 아유, 생뚱맞게, 영상 초반부터, 좀 생뚱맞은, 헬멧을 써봤습니다. 자, 이 증시 토크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제 어떤 글을 적을까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투자 심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로, 흥미로운 투자 심리.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라는 투자 심리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정의된 용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자주 뉴스나 또는 투자 서적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투자 심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심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말이 처음 듣는 단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곱씹어 보게 되면요, 그 의미를 생각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투자 원금은 며칠 전 또는 얼마 전 최고치 수준이 내 투자 원금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 심리입니다. 자, 이런 투자 심리가 있나요? 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지인들의, 투자하는 모습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원금 최고점의 투자 심리, 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1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누적돼서 2억 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투자 원금은 1억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2억 원이 됐다. 최고치가 2억 원이다. 그러면요, 자신의 투자 원금이 2억 원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지면요, 2억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나 엄청나게 손실 봤어. 이러한 투자 심리에 빠지는 것이 바로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번에 6월 장세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스몰캡에 투자하셨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6월까지는 제법 높은 수익률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6월 초부터 해서 북미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시장이 크게 하락했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크게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자, 요거를요, 도표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요 도표는 지금 거래소 소형업종 지수의 올해 주가 등락률 차트인데요. 자, 올해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치까지는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자, 지난 북미회담 이후 하락하면서, 거의 한 10% 가까이 깎아 먹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올해 초 시점부터 해서 비교 보면요, 상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라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의 원금은 여기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만드는 투자 고통은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올해 초 대비해서는 플러스인데, 얼마 전에 최고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게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뭐 심지어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 원금 최고점의 법칙, 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뭐 이 단어 아니더라도요, 뭐 얼마 전까지 내 평가 금액이 얼마인데 그거보다 까졌어, 이런 투자 심리가 바로 요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금 최고점의 법칙에 의한 문제는요, 수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항상 패배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연 단위로 수익률이 엄청나게 난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한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 요게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이런 심리 상태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서는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올해 최고치까지, 예시에서는 올해 여름까지 40%간 케이스를 예로 들었는데, 올해 여름까지 한 40% 벌었는데 여기서 뭐 20% 정도 빠져서 플러스 20% 마감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투자 심리에서는 20% 수익이라는 긍정적인 느낌, 아, 올해 20% 수익 벌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20% 까먹었어, 이런 피해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은근히 많이 나타나요. 기껏 수익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치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나오면서, 자, 투자 효용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흥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투자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원금 최고점의 법칙이 그래서 참 사람을 얄밉게 만들기도 하죠. 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원금 최고점의 법칙 같은 경우, 최고점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 순간 빨리 이익 실현을 해서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꺼지면요, 어제까지 이만큼 수익이었는데 손실이 났어 하면서 괴롭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 기전이 작동하면서 빨리 이익 실현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전에 장중에 엄청난 최고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몇 분 뒤에 봤더니 0.1% 하락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막 치를 떨면서 분노하고 혹은 공포 심리에 빠지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빨리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고, 작은 수익이 만족하면서, 만족도 아니죠, 작은 수익이 나서 매도했는데 수수료만큼 빼고 났더니 최고점 대비 빠졌어, 이런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뭐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수익을 내고도 정말 본인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혹은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금 최고점 투자 심리에 빠지게 되면은 가장 높은 평가 금액일 때를 최고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원금이 최고점일 때를 내 원금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게 되면 난 최고점이 얼마인데 여기서 10% 빠졌어, 나 손해야, 이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상태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는 손해보고 못한다, 이러한 심리가 동시에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빠졌을 때 뭐 여러가지 투자 원칙들이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아야 될 시점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 전까지 요 점을 봤는데 조금 빠졌다고 해서 난 못 판다, 난 지금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그러면서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림처럼 예, 뭔가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하고 이 수익이 또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 걱정되는 심리에도 빠지고 예, 뭐 이 복잡 다단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원금 최고점의 법칙 심리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두 가지 패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칫 최고점을 원금으로 인식하면서 아예 조금만 빠져도 난 손해보고 못한다, 못 판다, 그 투자 심리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빨리 이익 실현해 가지고 예,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투자 판단을, 그리고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가 자산을 자주 보지 마세요. 요즘 증권사 HTS 뭐 웹페이지 심지어는 모바일을 통해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보지 마십시오. 자, 제 지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종목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자산 배분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변경을 1년에 한 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 그때만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확 올라갔다 꺼지는 경우도 있고 뭐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해마다 케이스는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매년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보면 수익 났어. 올해도 수익, 작년에도 수익, 재작년에도 수익. 아주 기분 좋죠. 그런데 원금 최고점의 법칙에 빠진 투자자라면 이렇게 쭉 수익이 올랐다가 빠져서 수익이 감소했을 경우엔 기분이 좋아가 아니고 저 최고점에 팔았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에 빠져서 기뻐야 될 시점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좌 조회는 정말 정말 드문드문 가끔씩만 하시고요. 종목 교체할 때 뭐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할 때 그러한 때만 하시면서 절대 원금 최고점의 법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반복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6월 장세에서 아마 이런 기분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감정 휘둘리시지 않도록 계속 투자 심리를 다독이시고요. 본인의 투자 원칙, 투자 룰, 그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지켜갈지 그것을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금요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